자, 극대극소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극대극소라는 것은 예전에는 조금 정의가 달랐는데 뭐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 감소하다 증가할 때 그럴 때 극대극소가 생긴다라고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수학의 그 개념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극대의 정의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극대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을 극대값이라고 하자라고 새로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때 범위를 제가 이 파란색 사이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럼 이 파란색 사이 범위 내에서 이 별표친 곳이 가장 크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 별표친 값을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값은 어떨까? 또 미분 불가능한 거죠. 미분 불가능한 뾰족점이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별표친 값이 또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극대값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자, 이렇게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이 값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얘가 극대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극대예요. 또 하나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그림 그린 거야. 상수함수처럼 그림 그렸는데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가장 큰 값이자 가장 작은 값이기도 하죠. 그죠? 동시에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네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제가 극소는 따로 안 그려도 괜찮겠죠? 이거 극대만 보고도 극소는 어떤 식으로 생길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 그림 얘 있죠? 얘는 극대가 되면서 동시에 모두 괜찮다? 극소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상수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러면 요 부분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 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극대냐 극소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제가 범위를 이렇게 쪼개 놓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친구는 무슨 값만 가능한 거냐면 극대만 돼요. 왜냐면 이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대야.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는 이 별표친 값은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요 별표 있죠? 가운데 있는 별표는 가장 작은 거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이기도 하니까 이 친구는 극대이자 극소예요. 새롭게 정의된 극대 극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최대한 여러 가지 타입에 의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미분계수랑 별로 관계없다 라는 뜻인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거를 얼마나 넓게 얼마나 좁게, 여러분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임의대로 해서 더 좁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새로운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인데 요걸 가지고 y는 f'x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y fx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이번에는 자, f'x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f'을 보고 fx의 개형을 한번 유추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건데, f'x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f'x가 양수이면 그 함수는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그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뭐 하고 있다는 뜻인 거냐면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나누는 기준인 0, 거기가 특이점이 되는데, 그 특이점에서의 F'이 0 되는 지점, 특이점에서의 그 값들을 비교를 해서 그걸 가지고 F를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y = fx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연속함수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번엔 연속함수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부호조사부터 먼저 하자. 여기 처음에 제가 점점점 찍어 놓은데 이 왼쪽에서는 프라임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 이쪽에서 플러스인데 그 다음 뭐가 돼버려? x축에 그냥 그대로 평행하게 들어가죠. 얘는 뭐냐면 그냥 0이죠, 0. 그러니까 걔는 그냥 부호가 계속 0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다음에 마이너스였다가 0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또 가죠. 그 다음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점프를 하게 되죠. 플러스로 점프를 한 다음에 0 됐다가 다시 플러스 되고요. 플러스에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로 이동돼요, 이렇게.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증가하다가 멈췄다, 멈췄다가 감소한다, 다시 멈췄다가 다시 감소, 그러다가 갑자기 증가로 바뀐다,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로 바뀌고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고 다시 감소한다.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감소하면 이 친구가 부드럽게 이렇게, 항상 미분 가능할 때는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증가해 하다가, 자, 여기까지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멈춰 있어. 증가 감소가 멈춰,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여기서부터는 감소를 하기 시작해.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감소하죠.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또 감소해. 이렇게 감소해. 그런데 요 점에서 감소해서 바로 증가로 확 넘어간다 그랬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린 거야? 연속 함수인데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점이니까? 첨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증가하다가 멈췄어.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또 증가하죠. 다시 또 증가해. 그러다 여기 점서부터는 다시 감소해. 이제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쭉 내려가. 자,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여러 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제가 몇 군데만 좀 찝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요 구간을 한번 보세요. 요 구간을 보시면 함수가 뭐 하고 있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함수가 계속 증가하지. 그래서 증가하고 있죠, 함수가. 그래서 함수가 증가하면 그때 F'X는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왜? 여기 0 들어있잖아, 그지? 들어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0 들어있어도 잠깐 들렸다가 계속 증가하는 건 그냥 증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이면 프라임 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잖아. 계속해서 감소하지, 그지?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감소이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적어놨던 거,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면 증가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하는데 역으로 가니까, 저 명제의 역을 구해보니까 증가하면 프라임이 0 이상이다가 되는 거고, 감소하면 프라임이 0 이하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요 명제에 가는 순서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함수가 증가하면 프라임에 등호 들어가요. 알겠죠? 요게 이제 부등식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기도 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극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극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친구 보이시나요? 이 친구? 요거는 뭐냐면, 감소하다 증가하죠? 감소하다 증가하지? 어느 일정 구간 내에서 이 값이 가장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다 싶으면 여기에 있는 값은 뭐가 된다 그랬어? 극대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는 이 부분은 뭐가 된다 그랬니? 이것도 극대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 아주 뾰족한 점 있죠. 자, 이 친구도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극소야.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여기랑 여기 잘라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극대야.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쪽 부분, 요거 가운데 부분, 요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나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은 다 극대극소가 언제 생기냐면 프라임이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극대극소가 생기죠, 지금. 그죠? 따라서 극대극소는 일반적인 극대극소는 언제 생기는 거야? F'의 부호가 변하는 점에서 이렇게 점에서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얘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정의는 이미 알았으니까 그냥 기억만 하고 있자고. 알겠지? 왜 선생님 얘는 빼고 얘기하나요? 우리 지금부터 3차 함수랑 4차 함수 얘기할 건데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함수에선 잘 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다음 중 옳고 그른 것은 하고 낼 때는 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평소에 여러분이 그리는 3, 4차 함수에서는 저거 못 봐요. 알겠죠? 그래서 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이제 3차 함수 갑시다. 자, 3차 함수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 이렇게. d에서 a가 0보다 클 때를 의미하고요. 자, 0보다 작을 때는 안 그릴 거예요. 0보다 클 때만 그려서 0보다 작을 때는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자, 요거 y 프라임. 자, 우리가 그래프를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프라임을 알면 fx 다 유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할 때 프라임을 가지고 유추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함수 그래프를 생각할 때는 미분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분했더니 이건 몇 차 함수니? 이제 2차 함수. 그렇지. 얘는 2차 함수야. 결국 3차 함수를 잘 이해하는 길은 2차 함수를 잘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2차 함수는 아까 전에 극대극소가 언제 생긴다 그랬냐면 프라임이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생긴다 그랬잖아.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모양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그치? 하나는 아예 안 만날 때, 하나는 접할 때, 하나는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렇죠. 그거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여기다 하자. 첫 번째, 2차 함수 이렇게 붕 떠 있을 때. 붕 떠 있을 때야. 자, 2차 함수가 붕 떠 있는데, 요 2차 함수가 선대칭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선대칭인 건. 그래서 선대칭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 똑같은 길이만큼 가면 y 값이 똑같아. y 값이 똑같거든. 근데 프라임의 y 값은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러면 실제로 원래 함수에서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인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 그림 그리실 때, 자, 이렇게 선분 하나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표시하세요. 자, 이제 3차 함수 그림을 그려볼 거야. 저렇게 선대칭 축을 요 가운데를 딱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요 직선에서 얘네들 요 점하고 요 점 만나는 점들 있죠. 요 점 만날 때 이렇게 점대칭이 되도록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림을 아주 이쁘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점대칭 도형을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방법.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점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 하더라고? 같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접선 기울기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요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의 꼭지점 요거 보이시죠? 요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잖아.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인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이야, 이 점에서. 가장 작은 값인데 그 작은 값조차 양수예요. x축에 평행하진 않아. 자, 두 번째. 이번엔 접할 때를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 그리실 때 직선 하나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림을 그리는데 요거 점 그릴 때는, 요거 곡선 그리실 때는 요 가운데 점 요거 통과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양 끝점에서, 요 양 끝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평행하게 그림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점, 요 대칭의 중심에서는 미분계수가 0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방법으로 그리면 누구나 다 예쁘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제가 항상 그림 그릴 때 그 예쁘게 그리는 거에 약간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문제 풀 때 예쁘게 그려야만 잘 보여요. 알겠죠? 자, 일단 요거 두 가지를 바라보시면 요 두 가지는 사실상 3차 함수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좀 없는 그래프예요. 왜냐면 둘 다 뭐 하고 있어? 그냥 항상 증가하고 있죠. 뭐가 꺾이는 게 전혀 없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증가만 하다 보니까 좀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잘 안 나와. 근데 요 안 나오는 애들을 묶어서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얘는 판별식이 음수고 안 만나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d가 0 이하이면, 즉 누구의? f'x의 d가 0 이하이면 함수 fx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항상 증가하는 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그 수학 파트에서 배운 말 하나 있잖아. 항상 이렇게 쭉 증가하는 함수 뭐라 불러요? 단조 증가. 좋아요. 단조 증가도 있고요. 또 단조 증가 수화에서 배우나요? 단조수렴 그냥 증가 함수인데, 증가 함수를 우리가 좀 다른 말로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배웠죠. 그죠?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얘는 특별히. 왜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니까. 또 하나 더. 1대1 대응이면 반드시 무슨 함수를 갖는다? 역함수.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은 세 번째. 얘가 2차 함수가 이번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이거야, 이거. 자, 이 친구는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선분 그어놓고, 자, 이제
자, 그림 예쁘게 그려야 돼. 파란색. 잘 그리고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거 쳐다보고 있었어. 잘 그렸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자, 일단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 감소하잖아요. 그죠? 여기 점서부터 여기 점까지 감소하니까 그 감소하는 쪽에다가 직선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직선에 대해서 이제 그 세 점을 따다닥 지나게끔 이렇게 그리는 건데 요 가운데 점 우리 뭐라고 부르죠? 내가 항상 제가 뭐라 불렀죠, 얘를? 그렇지. 얘 변곡점이야. 요거 있죠? 요거 변곡점이야, 얘들아. 선생님 변곡점 수투에서 안 배우잖아요. 변곡점을 하자. 변곡점을 해 그냥. 알겠지? 학교 가서 뭐 주간식에다 쓰지 마. 알겠지? 진짜 수투에서 교과서에는 안 나온 말이니까 쓰지 마시고 우리끼리는 변곡점이라고 하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변곡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뭐 우리만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변곡점이라고 해. 자,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잖아요. 점대칭 도형인데 자, 여기서부터 할 얘기가 이제 오지게 많아지는 거지. 뭐냐면 이 변곡점 있잖아요. 이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3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점대칭 도형이거든요. 근데 이 점대칭 도형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을 막 움직였다가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면 이렇게 X축. 변곡점을 X축에다가 딱 점을 찍고 이때 만나는 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A라고 불러볼게. 이렇게 A.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 친구 있죠? 여기 보이는 요 친구.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부를까? A 플러스 D라고 할까? 근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0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A로 바꾸자, 얘들아. 0으로 바꿨다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3차 함수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냐면 fx는 최고차는 누군지 모르니까 p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변곡점으로는 이따가 이동시킬 거고 지금 0으로 좀 설명할게. 설명이 0으로 할 때가 더 쉬울 것 같아. 자, 한번 가볼게. 자, 요 친구들은 이제 전개를 해보잖아. 전개를 해보면 p 곱하기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 이렇게 되거든. 몇 차항이 없냐면 2차항 없어요. 자, 2차항이 없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쭉 돌아가서 3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 계수랑 2차항 계수 가지고 만드는 게 세근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2차항이 0이면 항상 세근의 합은 얼마예요? 0인 거야. 맞아. 항상 세근의 합은 0이야. 자, 그러면 얘를 제가 x축을 이렇게 이동시켜도 상관없죠.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끌어내린 거지.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자, 끌어내리면 여기 뒤에다 뭘 붙이겠다는 거예요? 상수항을 붙이겠다는 뜻 아니야? 음수만큼을 더해주겠다는 거지. 뭐 k만큼이라고 할게. k만큼 해.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2차항 계수는 생기지 않아.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여기서 만나는 요 세 점들의 합은 항상 얼마다? 0이야. 알겠지? 다시. 요거 세 점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 0이야. 됐니? 더 끌어내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 여기까지 가. 뭐 할 때? 접할 때. 자, 접하게 되면 이 근을 보고 우리는 무슨 근이라고 불러요? 접할 때? 중근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중근이 누군지 알아 몰라? 아직 모르죠. 그래서 제가 0으로부터 k만큼 왼쪽으로 간 그 값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마이너스 k라고 한번 불러볼 거야. 그럼 얘를 마이너스 k라고 부르면 실제 근은 마이너스 k 이렇게 두 개 갖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요거까지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합이 0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면 마이너스 2k죠? 그래서 더해서 0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여기가 2k여야 돼. 보이니 얘들아 이제?
여기가 0이었으니까 1대 2 보이니? 증명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예전에는 제가 그냥 쓰고 외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행할 때 어차피 이거 뭐 보여줘도 맨날 까먹으니까 이제는 안 까먹겠죠? 여러분 이제 머리가 몽글몽글 피어나서 18살이 넘어가기 시작했잖아, 그지? 이제는 안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자, 이거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면 똑같죠? 얘를 K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은 거잖아. 왜 같은 거야? 2차 함수에서 알 수 있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K라고 불러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가 또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는 거야. 자, 졸라 중요한 사실 여기서 나왔지.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극값이랑 극값을 접하는 선분 쫙쫙 긋잖아요. 그럼 여기 접점 생기고 여기 교점 생기고 접점 생기고 교점 생기지, 그지? 걔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직사각형을 만들면 그때 이 직사각형에서 극값, 교점, 변곡점, 극값, 교점 만나는 점들 있죠? 걔네들을 쫙쫙 세로선을 긋고 나면 이 길이 요거 전부 다 뭐 한 거? 같은 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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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리고 생겨나는 요 박스들이 있지. 빨간색 박스들. 이 박스들은 무슨 동? 합동.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항상 저 박스 안에다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해놨고요. 자, 요거 그림을 조금만 더 예쁘게 이쪽으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0,0이 아니라 얘를 다시 이동시켜서 여기를 x는 a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x는 a라고 잡을 거야. x는 a라고 잡을 거야. 누구를? 변곡점. 얘를 a라고 잡을 거야. 그때 요 길이 다 똑같지? 맞아. 그래서 요거 하나를 D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D 표현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A-D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 라고 하면 A 플러스 ED가 되겠죠. 그죠? 맞을까? 그래서 요게 1대 2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쵸? 1대 2 이런 건데, 그래서 걔네들의 전체 합을 하잖아요. 항상 합을 하잖아.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3a가 나오죠. 다시 얘 중근이잖아. 두 번 더해 2a-ed야. 그지? 2a-ed에 a 플러스 ed 더해. 그럼 d는 다 지워지잖아. 몇 a만 남아? 3a만 남죠? 3a의 정의가 뭐야? 변곡점에서 x좌표가 얼마라 그랬어? a라 그랬어. 그럼 3a는 뭔 뜻이야? 변곡점에다 몇 배? 3배. 다시 여기다가 써놓을게. 그래서 3차 함수에서 모든 이 근들의 합은 3 곱하기 변곡점이야.
내가 왜 0으로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저기 원점 저렇게만 설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변곡점이 뭐 2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0보다는 얘가 좀 더 현실적에 더 가까워요. 됐을까요? 설명하는 방식이 저 원점은 제가 1대1을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인 거고 변곡점들한테 요 비율을 얘기하고 할 때는 요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에다 꼭 세배한 것이 모든 세근에 합이 된다 이렇게. 그럼요. 네. 이게 여기에 있든 축이 여기에 있든 모든 세근의 합은 항상 얼마다? 3 곱하기 변곡점이야. 이해했어? 이제 물어볼게. 자,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여기가 0이라고 할까요? 0이라고 할게. 자, 여기 6이야. 변곡점 얼마니? 2, 그렇지.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이거 하면서 고민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1대2 막 이러면서 막 알겠지? 보자마자 0, 0, 6? 그러면 변곡점의 세배가 6이네. 그래서 2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엄청 중요한 거 얘기한 거거든, 지금. 자, 근데 이거는 축 간의 관계잖아요. 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도 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뭐 축이랑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항만 조금을 하면 3차 함수랑 직선 간의 관계도 다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거 3개 다 더해도 변곡점 몇 배? 3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번에 이렇게 여기도 중근 만나는 거잖아, 그지? 얘네 더해도 얼마? 변곡점의 3배야. 자, 이렇게 되면 변곡점 여기 쓸 거고 이 길이가 다 이렇게 직선일 때 다 똑같다. 이해됐나요? 여기서 말 안 한 거 하나 있는데 요것만 하고 이제 3차 함수는 끝낼게. 여기서 x축을 여기다 그렸잖아요. 변곡점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쫙 그려놓잖아. 이렇게 그려놓으면 변곡점서부터 극값, 변곡점서부터 교점까지 그 비율은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3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면 이게 식 만들어가지고 x축 만나는 점 찾아보시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1대 루트 3이야. 자,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변곡점이래. 자, 이거 루트 3이야. 야, 극소값 얼마니? 누구일 때 x가? 그냥 1일 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그지? 2루트 3이야? 2야.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알겠죠? 이게 뭐 꼭 미분하고 막 그래야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보여야 돼. 알겠지? 혹시라도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완벽히 내 거 만들 때까지 계속 쳐다보세요. 알겠지? 자, 또 아직 안 끝났어.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극대값 있죠? 극소값 있지? 여기 극대값서부터 극소값까지 요 길이 있죠? 요거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표현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요 거리는 FA 마이너스 FB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왜냐면 요 A에서의 Y값에서 B에서의 Y값을 뺀 거니까, 그지? 자, 다시. 얘는 Y는 F'X잖아? Y는 F'X를 가지고 FA 빼기 FB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얘들아? 그게 뭐지? F'을 가지고 FA 빼기 FB를 만드는 거? 적분, 그렇죠. 프라임, 즉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찾아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대입을 했죠, 그죠? 자, 이게 다시 프라임에서 원함수로 가는 건 적분, 그 다음에 대입해서 빼는 거는 정적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A서부터 B까지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이 나오죠. 그 정적분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마이너스 S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넓이에 부호 바꾼 거.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마이너스 S라고 부를 수 있겠지. FA 빼기 FB랑 요거는 FB 마이너스 FA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뭐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반대인 것 뿐인 거지. 그럼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야? 그냥 S랑 같은 거네. 따라서 극대값에서 극소값까지의 거리가, 다시 극대값서부터 극소값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요? 요 2차 함수의 S랑 같은 거야. 요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야.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가 뭐라고? 원함수의 극대극소의 차예요. 됐어? 근데 내가 뭐 그렸어? 박스 그렸잖아. 박스 그렸잖아, 얘들아. 맞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요 넓이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2점서부터 2점까지 똑같은 길이만큼 올라간 거 아니야? 똑같은 길이 올라갔지. 그렇다는 얘기는 2점서부터 2점까지 넓이도 얘랑 똑같다 이 소리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끌어올려. 어디로 끌어올려? 2차 함수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이렇게 끌어올려. 끌어올려. 이쪽도 끌어올려. 이렇게 끌어올려.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잖아요. 다 같으면 요 부분 넓이도 뭐랑 같은 거야? 극대극소 차이랑 같은 거야. 이해됐음? 얘랑 같은. 자, 여기까지. 3차 함수를 안다는 얘기는 한 요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딱 보면 이렇게. 알겠죠? 자, 넘어가자. 4차 함수. 자, 우리가 3차 함수는 이미 다 그려봤으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이제 4차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살펴볼 텐데요. 이 프라임 x가 변곡점이 x축 위에 존재하는 경우. 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그때 0에서 만나는 값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 넓이 같은 거겠지, 그지? 그러면 요 점서부터 요 점까지 y값 올라가는 거랑 요 점서부터 요 점까지 y값 내려가는 게 똑같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건 선대칭 도형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선대칭 도형이 나와야 되고. 저 길이는 S만큼 되어야 하며, 그 다음 변곡점으로부터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죠. 이렇게 좌우대칭 형태. 요 점과 요 점은 어떻게 작도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길이 같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첫 번째. 자, 두 번째 친구는 대칭축이 이제 x축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내려가는 양하고 올라가는 양이 달라요. 좌우 대칭이 깨졌다 이 소리인 거죠. 좌우 대칭이 깨졌다. 그림을 그리실 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이런 식인 건데,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내려가는 폭이 훨씬 더 길겠죠. 그때 요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S2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극소부터 극대까지 요 길이는 S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극대서부터 여기 극소까지 요 길이는 S2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는 중요하니까 조금 올려서 하자. 얘가 별표 2개, 얘는 별표 1, 얘는 그냥 점. 당연하게도 이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특이한 케이스. 일반적인 케이스는 문제로 잘 안 내죠.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인데 1번이 좀 특이하죠. 선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이 특이한 건 3번 경우. 어느 경우냐면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만나는 점을 마이너스 알파. 그럼 중근 마이너스 알파 더 마이너스 2알파지?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점 몇 알파 돼야 돼? 2알파. 이렇게. 그러니까 변곡점 얼마? 0이야. 이런 거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하고 나면 도함수가 0이랑 만나는 점들 쭉 내려서 조사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감소 증가로 바뀌는 거니까 감소 증가 이렇게. 그때 요 점 있잖아요. 자,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점 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축에 접하면서 통과하는 거거든. 접하면서 통과한다. 오케이. 접하면서 통과한다.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죠. 여기 2알파지.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3알파죠. 그죠? 3대. 여기가 얼마냐면 3알파. 즉 1이다. 이렇게. 3대 1이야. 3대 1이어서 4차 함수야. 야,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기 모르니까 원래는 베타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면서 통과하는 거랑 통과하는 거 있으면은 그때 fx를 p 곱하기 x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 접하면서 통과하는 건 세제곱. 그 다음에 그냥 통과하는 거는 그냥 1차.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두신 다음에 얘 미분해서 2알파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 0 나온다 해보면 베타가 3알파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현우진 선생님도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원래 옛날부터 그냥 존재하던 거야. 그치?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원래. 자, 요 정도는 다 기억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제가 그 함수들 그래프 다 그려주고 비율관계 말을 해주고 다 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식작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함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즉 fx를 만드는 건데 그 식작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 토대가 뭐냐면 첫 번째 짠 함수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짠 이렇게 생겼을 때는 x-알파의 제곱으로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 이렇게 통과하면 fx는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됐죠? 자, 식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4차 함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이렇게 접한대.
접하는데 그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봐. 그 다음에 이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야. 그러면 fx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를 연립하면, 즉 빼버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면 fx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뭐하고? 접하고 3에서 접하니까 얘가 뭐가 돼?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식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접하면서 통과하지? 접하면서 통과하니까 제가 식을 어떻게 잡았어요? 세제곱으로 잡았죠. 이렇게. 그치? 얘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못 잡으면 문제 풀 때 뭐 졸라 복잡하게 설마 하니 제가 이걸 썼다고 해서 이걸 쓰시면 되게 곤란해져요. 알겠죠? 이거 쓰면 뭐야? 진짜 근데 정말 뭐 가끔가다 그런 문제 나올 수는 있겠지. 아예 뭐 저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다 이렇게 놓고 푼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식작성 때문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가볼게. 책 피시고요. 몇 개 더 알려줄 게 있어요. 36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36페이지에 8번 같은 거 잠깐 볼까요? 8번 같은 거. 네, x세제곱 빼기 10이랑 x세제곱 플러스 k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때 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두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축은 y축에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한 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한 놈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자, 이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이 한 요쯤 있다고 칠게요. 그냥 얘가 이렇게 할게. 자, 이거랑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k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라는 얘기를 보고 자,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제 그림적으로는 해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접선 문제네. 그럼 접선 문제니까 선생님이 접점 모를 때 p, 이렇게 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풀면 이것도 뭐?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실수할 수 있겠다. 아니, 실수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풀잖아? 손 졸라 아프거든? 그지? 손이 막 뿌개질 것 같아. 막 계산하다가 막 힘들어 죽는다고. 그지? 근데 이걸 딱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해? 똑같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y축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y축이라 그랬으니까 y축으로부터 마이너스 이만큼 간 접선의 기울기랑 y축으로부터 똑같이 얼마만큼 간 기울기가? 이만큼 간 기울기가 똑같아. 그래서 얘가 2, 어쩌고 저쩌고야. 근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식은 이미 y는 x세제곱 빼기 10이라는 거 이미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가지고 y 프라임 만들어 보면 3x 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에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지. 그지? 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왔어? 12가 나왔어. 그지? 자, 한번 가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12가 나왔어. 접선의 기울기가 12가 나왔어.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12야. 그럼 여기 길이가 4죠.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접선의 길이가 12이려면 여기는 얼마여야 돼? 48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30이야.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금방 나오잖아. 그지? 식 적을 것도 별게 되지도 않고 손도 안 아프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그 다음 12번. 몇 페이지냐면 37페이지 12번. 37페이지에 12번도 어떻게 풀었니? 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식으로 막 적어서 풀려고 그러면 손이 막 뒤지게 아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요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1,1에서의 접선과 또 다른 접선이 0,1에서 만난다? 살펴보면 1,1을 지나는 직선이 0,1도 지나. 그 말이잖아. 그지? 1,1을 지나는 접선이 0,1도 지나. y값이 안 변했네? y값이 안 변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1,1에서의 접선은 x축과 평행한 선분인 거죠. 그지?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얘는 y는 1이야. 이 뜻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접선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할게. 그럼 거기서 접선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만나는 점 요거 있죠, 요거. 얘가 누구라는 거야? 얘가 0,1이라는 거야. 이 뜻인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f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자, 이제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식작성할 때 뭘 보여줘야 되냐면 1에서 접하는구나 가 보여야 되는 거야. 단 얘는 알아 몰라? I don't know. 알 수 없어. 맞아요? 왜냐? 얘는 변곡점이 지금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얘가 누군지 몰라야. 설마 하니 1, 1, 마이너스 2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알겠죠? 변곡점 누구 0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A야 그냥. 그래서 따라서 fx 빼기 1은 즉 y 콜 fx랑 y 콜 1을 연립했을 때 1에서 접해. 그럼 x-1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A에서 통과해. 그럼 x-a야. 최고창계에서 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시고 푸시면 되죠. 얘 가지고 여기 요 점에서 접선 만드셔서 얘가 0,1 통과한다 라고 푸시면 A 값 나오겠죠?